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컴퓨터에 있는 외부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API라는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컴퓨터에 잘 만들어진 기능이나 잘 정제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개발자, 우리들은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나와 이렇게 잘 만들어진 기능을 중간에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API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초심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API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지금 당장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API를 활용해라 이런 말들이 많을 텐데 그 API를 활용해라 라는 말은 잘 만들어진 기능에 사용 방법을 제공해 줄 테니까 그 방법을 보고 잘 연결해서 사용해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즉 API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잘 만들어진 기능의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래에 있는 yts.mx/api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API의 문서가 써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엔드포인트라는 게 좀 보이네요. 이 엔드포인트라는 거는 접속하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뭐 아래쪽에 .json으로 끝나는 파일도 보이고 .xml로 끝나는 파일도 보여요. 그러면 진짜 이 파일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복사해 가지고 이 주소에다가 그대로 한번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바스크립트 객체 형식의 문자열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다른 컴퓨터에 있는 바로 이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를 이제 받아오는 겁니다. 바로 제이슨 형식으로 받으려면은 이 주소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엔드포인트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이 주소로 요청을 해줄 때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솎아서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 그때 넘겨주는 파라미터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required 옵션은 X라고 되어 있죠. 필수 옵션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주소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스크립트 02 ajax 서버입니다. 우선은 즉시 실행 함수로 초기화를 조금 해줄게요. 펑션 중괄호를 열어주고요. 자, 즉시 실행 함수의 호출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특정 함수 안에서 패치 API를 사용할 거예요. 펑션 ajax라는 함수 안에서는 패치를 사용하게 할 거고 저희는 여기 안에서 ajax를 호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ajax 함수가 호출되는 순간 패치를 이용해서 저희 아까 복사해온 주소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patch.then 펑션
중괄호 열어주고 리스폰스를 이렇게 받아주죠. 자, 그리고 결과를 콘솔 로그로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실행 결과를 보시면 이 리스폰스에 우리 결과가 넘어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요 주소로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이 API가 어떤 결과를 지금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스테이터스라는 성공의 결과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스테이터스라는 성공의 결과가 200이 아니면은 뭔가 네트워크 서버의 문제겠죠. 그래서 패치에서는 한 가지 작업을 부가적으로 해줄게요. if 이 리스폰스 객체 안에 있는 스테이터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스폰스 점 스테이터스 값이 200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는 결과물로 서버와 통신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else 구문에 들어가면 지금 저 결과를 우리가 JSON이라는 형식으로 받아왔으니까 바로 return에다가 response.json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반환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return response.json 함수를 적어주시면 정상적인 실행 결과에 바로 이 then 함수는 다시 JSON 형식으로 결과를 반환해서 돌려주게 돼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학습했던 것처럼 저희는 요 구문 뒤에서 다시 then 그리고 callback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결과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라고 받을게요. 바로 이 response JSON의 결과가 then 함수의 콜백을 타고 이 데이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오타가 조금 있네요. 네, JSON 함수로 출력을 해보시면 반환돼 들어온 결과가 다시 JSON 함수를 통해서 JSON 형태로 변경되고 그 결과를 열어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담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바로 JSON 형식의 결과가 넘어온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이 데이터의 결과 안에는 다시 데이터라는 키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상태에서 다시 사용할 값, 바로 이 데이터라는 걸 한 번 더 꺼내셔야 되는데 현재 이 데이터에 점을 찍고 데이터 객체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값은 무비 객체, 바로 이 부분이 돼요. 그리고 이 무비 객체를 한번 열어보면 여기는 지금 20개의 데이터를 실제로 받아왔습니다. 자, 결과가 돌아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빼내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를 저희 데이터라고 말고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JSON 데이터라고 이렇게 받아줄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 어떻게 뽑는다 그랬죠? JSON 데이터 안에는 이름이 데이터인 객체가 있고 여기에 다시 한번 movies라는 객체가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점 찍고 들어가면은 이 movies에 대한 결과를 다시
꺼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데이터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콘솔 로그로 데이터를 한번 다시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 결과는 바로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있던 제이슨 객체에서 이제 원하는 결과만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는 현재 리스트, 그러니까 배열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그 0번째 값에 이런 영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제 들어가실 때 데이터의 0번째 객체 그리고 데이터의 첫 번째 객체 이런 식으로 필요한 값들을 꺼내 오실 수 있는데 반복문을 이용해서 길이만큼 회전을 해줄게요. i는 0부터 i가 데이터의 length라고 이만까지 회전을 하고 하나씩 증가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의 i번째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순차적인 20개의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안에서는 제뉴 보니까 뭐 장르도 들어있고 영화의 제목도 들어있고요. summary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 같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언제 영화가 만들어졌는지 이얼스에 대한 정보도 있고 이미지에 대한 정보도 실제로 담아서 넘겨줘요.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는 라지 커버, 큰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중간에 보이는 미디움 사이즈의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여러분이 추출을 해가지고 일단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i번째에 내가 타이틀을 갖고 싶다. 그러면 접근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바로 데이터의 i번째 점 타이틀 꺼내와가지고 좌측에 타이틀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 이얼스 변수에다가는 데이터의 i번째를 꺼내서 i번째 이얼스를 꺼내 저장해주고 그 다음 미디엄 커버 이미지였습니다. 자, 뭐 img 변수에다가는 데이터의 i번째 점 언더바 커버 이미지를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썸머리도 있었죠? 썸머리에다가는 데이터 i번째 썸머리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장르도 있었습니다. generous 데이터 i번째 generous를 저장해 준 다음에 이게 정말 잘 받아와줬는지 마지막으로 출력까지 해볼게요. 타이틀, 이어, 이미지, 썸머리, generous 이렇게 되면 순서대로 20개의 데이터를 하나씩 돌리면서 다시 한번 그 데이터 안에 있는 필요한 정보들만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우셨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는 그냥 아무 값도 전달하지 않고 바로 이 파일을 요청해서 가지고 온 거죠. 이 사이트에 엔드포인트 파라미터 값을 보시면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값만 받아오게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sort by 보니까 요거는 타이틀, 이어, 레이팅, 피어, 시드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order by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 형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것들은 동시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get 방식에 이 필요한 옵션을 넘겨주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주소에다가 물음표를 통해서 sort by 값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달하시게 되면은 years라는 연도 순으로 sorting을 해서 다시 달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주소에서 물음표 sort by 연도 순으로 sorting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값을 넘기시고 싶으면 and라는 옵션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order by도 있었죠? order by DESC라고 넘겨볼게요.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넘어오는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겁니다. 최근의 데이터가 넘어왔네요. 2020년 데이터들인 것 같아요.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오는 작업까지만 처리를 하고 다음 강의에서 화면에 이 데이터들을 넣고 그 다음에 간단히 디자인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